안녕하십니까. 퇴직급여 계리평가 FAQ에 대해서 말씀드릴 알파J 보험계리법인의 정용주 보험계리사입니다. KIFRS와 재정검증 법인세법 간의 퇴직급여 연금계리평가 차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검증은 근로자 퇴직급여 본청 16조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적정하게 적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사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IFRS 1019호는 KIFRS 1019 회계기준서에서 재무조표에 반영할 퇴직급여 채무의 적정값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의한 금액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채무의 송금 한도액을 계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기관이나 계리법인 등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계리평가 대상도 재정검증은 통상 DB가입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KIFRS는 DB와 퇴직금 제도 가입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DB가입 임직원은 연금계를 평가하지만 퇴직금 제도는 추계액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검증과 KIFRS와 법인세법이 평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승급률, 퇴직률, 사망률을 동일하게 사용해서 값이 동일할 수 있으나 할인율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정검증은 국고채 10년 만기 36개월 평균으로서 적용하고 있고 법인세법도 똑같이 국고채 10년 만기 36개월 평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IFRS 1019호는 퇴직금의 지급 시기와 금액을 반영하여 우량회사채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할인율 부분 때문에라도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KIFRS 1019호는 1월 달에 작성을 해서 2월, 3월에 보고를 드리고 주총에 사용되기 때문에 작성 시점이 거의 1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정검증하고 증은 금융기관에서 6월달 정도에 주고 있습니다. 이 재정검증 금액을 가지고 법인세법 금액을 만드는데 이 법인세법 금액도 재무제표를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1, 2, 3월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KIFRS를 평가하면서 이 금액을 가지고 법인세법 금액으로 같이 적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수리적 가정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률하고 퇴직률의 인구 통계적 가정, 그 다음에 미래 임금 상승과 미래 금액을 현재 가치하는 할인율의 재무적 가정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미래 지급될 퇴직금의 현재 가치를 환산하는 요소로서 우량회사채 시장 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고유의 신용 위험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의 예상지급 시기 예상금의 지급 통화를 반영한 단일 가중 평균 할인율을 적용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서는 지금 통상적으로 수익률 곡선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곡선 접근법은 한국 계리 업무 기준 제3편 문단 2.6.3 할인율 결정 방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을 보면은 미래 그 경과 연도별로 예상 현금 흐름을 산출합니다. 예상 현금으로 산출하면은 우리들이 적금을 가입한다고 치면은 1년 만기, 2년 만기, 3년 만기, 4년 만기, 5년 만기가 이율이 다를 것입니다. 그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장래 예상 현금으로도 각 경과년도별로 다른 이율을 적용합니다. 그거를 스팟 레이트라는 이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현재 가치 금액과 동일해지는 단일 할인율을 트라이얼 에러 방식을 통해서 단일 할인율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스팟 레이트를 YTM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미래 확정급여 채무 현금 흐름을 산정해서 이 현금 흐름을 스팟레이트로 할인한 금액이 요 스팟레이트 할인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이 스팟레이트 할인 금액과 동일한 할인율로 현재 가치한 금액을 동일하게 산정돼서 트라이얼 에러 방식으로 해서 이 단일 할인율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 상승률 부분은 임금 상승률은 승진 호봉 승급 등의 연령별 승급률과 매년 일괄적으로 임금 인상되는 베이스업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 임금 산출 시 연령별 승급률과 임금 인상률을 가정을 한꺼번에 적용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경험 승급률과 임금 인상률 가정은 3년마다 재계산해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임금 상승률은 승급률과 베이스업의 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스업은 동일 연령이 임금 상승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승급률은 각 연령이 한 살 더 증가되면서
비해서 늘어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 315만 원, 331만 원으로 베이스를 보면은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300만, 315만 원 돼서 약 5% 올랐음을 알 수 있고 2005년도에는 315만 원에서 315만 원에서 331만 원으로 올라온 부분을 베이스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승급률 부분은 315원에서 320만 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약 1.59%, 2005년도에는 336만 원, 350만 원으로 올라서 약 4.17%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승급률과 베이스업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률은 연령별로 퇴직자 수를 분자, 재직자 수를 분모로 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3년 이상 퇴직자 명부를 활용해서 퇴직자를 산정하더라도 그 퇴직자 수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5세 구간별로 5세 구간 연령별로 해서 조퇴직률 산출하고 이 5세 구간 연령별로 산출된 조퇴직률을 이용해서 5점 이동평균법을 2회 보정 실시하여 스무딩 과정을 거쳐서 최종 퇴직률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연도별로 3개년째 퇴직자와 재직자 명부의 연령별 인력을 산출하고 3개년 평균으로 조퇴직률을 산출해서 1차 보정 5점 이동평균법 1차 보정, 2차 5점 이동평균법 보정을 통해서 최종 퇴직률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측정 요소 부분은 기초 시점의 기말학점급여 채무 예상액에서 기말 시점의 보험수수 과정을 반영한 재평가 수치의 차이가 재측정 손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재측정 손익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보험수수 과정의 변경 효과와 예측과 실제의 차이로 발생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수수 과정의 변경 효과는 사망률, 퇴직률의 인구 통계적 과정, 그 다음에 할인율, 임금 상승의 재무적 과정 변경 효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인분이 주로 컨설하는 경험조정 손실 이익은 한 5가지 정도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신규 입사자 전입자에 의해서 발생된 채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는 정기 예상한 임금 상승 대비 기말 실제 임금 차이로 발생된 채무. 예를 들어서 기초에 300만 원이었던 분이 4% 임금 상승해서 312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확정금 채무를 산정했는데 기말 실제 보니까 320만 원이더라. 그 6만 원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이 8만 원이 증가된 금액이 이 확정금 채무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증가된 금액이 예정 임금 대비 실제 임금 차이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퇴직자 대비 기말 실제 발생된 퇴직자에 의해서 발생된 지급액 차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정 퇴직자 부분이 100만 원이 퇴직금 지급이 되는데 실제로 예정 확정급여 채무가 만약 110만 원이라면 10만 원이 덜 지급됐기 때문에 내 보험수수적 이익 10만 원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정 재직자 대비 기말 실제 재직자 부분은 만약에 100명의 재직자가 있었는데 10명이 퇴직해서 기말에 90명이 남을 걸로 예상해서 산정을 했는데 실제 퇴직자가 없었다고 치면은 기말에 10명이 늘은 명이 확정금 채무가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이 10명의 확정금 채무 증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정기 오류로서 재직자 누락 또는 퇴직자 누락에 대한 부분, 신규 추가된 부분 또는 퇴직금 기산일 또는 입사일 변경 등에 대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정금 채무 퇴직금 지급 예상액을 보면은 퇴직금 지급 예상에 할인 미적용된 요금액은 유동성 금액, 사회적립자산을 운용할 때 유동성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 가득 기간을 반영하면은 확정급여 채무에 가득 반영 할인 미적용된 금액이 됩니다. 요 금액에 할인을 반영한 확정급여 채무 금액이 됩니다. 즉, 요 확정급여 채무에 가득 반영 할인 미적용된 금액에 할인을 반영해서 확정급여 채무를 산정하기 때문에 할인율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리평가 회계감사 이슈사항을 보면은 기중에 신규 입사자 분에 대해서 재측정 손실로 처리하느냐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느냐에 대한 요소가 있습니다. 보통 계리사분들은 평가 시점에 예측되지 않았던 손실으로 재측정 손익 정의에 부합한 데서 재측정 손익으로 드리고
그 감사인 분들은 간혹가다 이제 단기 1년 근무하면서 발생된 근무에 의해서 발생된 금액이므로 단기 근무원가 정의에 부합함으로 단기병으로 처리하라는 것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제표의 작성 주체가 회사가 최종 책임자이므로 감사인과 협의에 따라서 그래서 계리사분께 요청 주시면은 통상 어, 계리사분들은 재측정 손실로 분류해서 처리를 해드리는데 단기 근무 원가를 요청 주시면은 단기 근무 원가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기 정원급여도 K기업에서 평가를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KIFRS에서도 평가를 안 하시는 분들인데 이 부분도 감사인들이 어, 확정급여 채무를 평가를 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급여 있으신 회사들은 감사인과 협의하여 장기급여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감사 시 주요 오류 사항으로서는 명부 오류와 평가 담당자 오류, 그다음 회계기준 적용상의 오류 부분이 있습니다. 명부 오류는 퇴직금 추계액 계산 오류로서 발생되는 오류로 입사일이 잘못되었다라든가 주간정산이 잘못되었다든가 평균 임금이 잘못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재직자 정보에서 재직자 누락이나 퇴사자 위반형 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신규 입사 휴직자 파견자 등에 대해서 평균 임금을 잘못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미래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퇴직하면은 받으실 임금을 기준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평가 담당자분들은 퇴직금 제도가 변경되어 있는데 이 제도 변경 사실을 이 미인지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감사인 부분이 감사 중에 변경 요청을 하십니다. 그럼 변경된 요청에 의해서 제도 변경으로 재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퇴직금 지급 규정이라든가 보험 수리적 손익인 인구 통계적 가정, 재무적 가정 변경에 대해서 매핑 오류된 부분에 대해서 어, 그래서 다시 재평가, 다시 이제 회계 평가 담당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평가한 경우에는 재수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회계 적용 기준 오류는 제도 변경이라든가 대규모 전출이 발생하면 이 부분은 단기 손익으로 발생되는데 이 부분을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가이드사들이 잘 몰랐던 경우에는 재측정 손익으로 분류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이 만약 감사 과정에서 발견이 되면 단기 손익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고급여 또는 명퇴금, 위로금 이런 부분이 확정급여 채무에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비용 처리한 경우에는 이 퇴직금 지급액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 경우에 이제 퇴직금 지급액으로 만약 주시면은 이게 재직적 손익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퇴직금 지급액은 확정급여 채무로 지급된 금액만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확정급여 채무 FAQ 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